살면서 없는 마이너스 포인트만 보면 좋은 게 절대 끌어당겨지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고마운 것들을 자꾸 볼 때 그것들이 자꾸 강화돼서 끌어당겨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뭐 책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어를 몰랐을 뿐이지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끌어당긴 그거 완전 미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게 내가 믿는 것에서만 딱 끝나는 그거는 끌어당긴 법칙이 아니에요. 실제 저도 압니다. 근데 믿고서 동시에 그쪽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지 완벽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끌어당김을 학창시절 어렸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하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영어 각종 책들 자료들을 읽으면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크게 5가지 단계를 기억하시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당기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럼 원하는 게 뭔데 그걸 정확하게 define, 정의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은근히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난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난 성공하고 싶어요. 이게 다야. 근데 그럼 성공이 뭔데? 구체적으로 뭐가 너한테는 성공인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부자? 어느 정도가 되면 부자야? 대답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가장 그냥 쉬운 것은 우리 흔히들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싶고 그러면 정확하게 뭐 아파트다. 그러면 어디 아파트? 몇 평? 심지어 더 디테일하게 그 아파트를 임장을 가서 몇 동, 몇 층 정도까지도 아예 정확히 박아놓으면 너무 좋아요. 그럼 그 시세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집 얼마. 그리고 내가 매년 꼭 우리 가족들이랑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해. 그리고 또 이거 이외에 나는 뭐를 소유하고 싶고 또는 이렇게 뭐 봉사를 하는데 그런 돈이 들고 뭐 기부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겠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다 한번 적어보는 거죠. 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는 적어도 이 자산가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알아야지 그냥 난 부자가 되고 싶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define, 정의하는 것부터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정의를 했으면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imagine 하는 건데 최대한 생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계도 쉽지만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래요. 선생님, 저는 제가 원하는 걸 늘 그리는데요. 근데 그 그리는 걸 가만 들여다보면 연속극 보듯이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이 그리는 거는 연속극이나 영화 보듯이 디테일해야 됩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하면서 가고 이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우리 가족이 어떤 집에서 어떤 모습을 하면서 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야 되거든요. 또는 여러분이 뭐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사업가가 되어서 이런 모임들에 나가고 근데 이런 모임들이라는 것도 몰라. 왜? 내가 공부를 안 했거든. 사업가가 되어서 저는 사업가 모임에 나가고 싶어요. 사업가 모임 뭐? 어떤 사업가 모임? 그러면 몰라. 왜? 공부를 안 했거든. 하물며 지금 잘 나가는 사업가를 만나보기라도 했으면 좀 자주 만나보기라도 했으면 아, 이 사람이 이런 모임에 나가는구나 라는 걸 알 텐데 만나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사업가들이 실제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몰라. 그래서 두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히 그 모습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다가가야 됩니다. 책을 읽어서든 영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실제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나보면 제일 좋죠. 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근데 요즘엔 어때요? 그런 사람들이 껐득하면 강연을 열고 뭐 오프라인 강연이 아니더라도 줌 강연이나 각종 매체들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다가갈 수 있는 창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네. 입원을 도와줄 수 있는 매체가 요즘엔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그것이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는 가난하고 앞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현재가 가난하다고 해서 맨날 여러분들 돈 절약하신다고 외식 갔는데도 뭐 김밥 패러다이스 이런 데 가고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그 김밥 패러다이스 갈 돈 한 5번, 6번 모으셔서요. 좋은 식당 있죠. 좋은 레스토랑 한번 가세요. 친구들이랑 맨날 만나가지고
뭐 별다방, 홍다방 요새 없나? 아무튼 그런 일상적인 우리가 가는 카페에만 가지 마시고요. 한 3번 정도를 딱 참았다가, 그쵸? 그냥 공원 가서 물 마시세요, 친구랑. 네. 또는 집에서 커피 타서 공원에 돗자리 깔고 거기서 놀아. 그래서 3번 정도 세일을 하셔서 호텔, 5성급 호텔의 라운지를 가서 2만 원짜리, 2만 5천 원짜리, 3만 원짜리 커피, 과일 주스를 거기서 마시는 거예요. 화장실도 가보시고 거기서 친구들이랑 과일 주스 마시면서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대화는 어떤, 자세히는 안 들리겠지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제스처를 하는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도 무슨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삼성역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 근데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한층만 더 올라가거나 하면 호텔에서 화장실을 가실 수도 있거든요. 호텔에서 가세요.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을 다 순간순간 결정하는 요인들이에요. 부자처럼 살아보셔야지 실제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도 더 커집니다. 뭐야, 나 맨날 지하철 화장실만 갔는데 호텔 딱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 화장실 이 칸 안에 세면대 다 있어. 1인 개인용 세면대 다 있고 너무 깨끗하고 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고 너무 향기도 좋고 나 화장실 이런 데 또 오고 싶어. 나 이 호텔에 그냥 정말 일주일을 쫙 머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욕망도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해보는 게 3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4번째는요. thankful, be thankful.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 실제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감사하기가 굉장히 큰 이렇게 섹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없는 마이너스 포인트만 보면 좋은 게 절대 끌어당겨지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고마운 것들을 자꾸 볼 때 그것들이 자꾸 강화돼서 끌어당겨지거든요. 이걸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저한테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을 누군가 한 명만 뽑아서 주고 싶어. 그런데 이 2명이 있어. 그래서 얘한테 50만 원, 50만 원씩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눠줬어. 너네 이거 해. 꽁돈으로 줬어요. 그런데 이 A는 뭐야? 줄 거면 더 주지. 그냥 100만 원 주지 뭐 50만 원씩 나눠서 줘. 그러면서 안 좋게 보는 거야, 오히려. 근데 얘는 B는 50만 원 꽁돈 너무 감사해요. 저 마침 필요한 일 있었는데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진짜 감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저한테 또 100만 원을 줄 돈이 생겼습니다. 얘한테 주고 싶을까요? 얘한테 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얘한테 주고 싶을 거라면 이게 우주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자꾸 표현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한테 좋은 걸 더 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도 똑같아요. 왜 우리 사람을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학교 때 배웠죠. 학창시절 때. 맞습니다. 소우주의 마음이 그러면 우주의 마음도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세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let go. 흘려보내기인데, 여러분들이 끌어당기고 싶고 원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잡고 계속 이러면 이거는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우리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집착. 그거는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집착이라는 에너지는 마이너스적인 에너지예요. 왜냐면 스스로 난 이게 부족해. 그래서 얘 꼭 있어야 돼. 나 이거 부족하다고, 포커스를 부족하다에 맞췄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let go, 흘려보낸다는 건 뭐냐면 나 이거 당연히 올 거야. 왜 있는 자가 여유롭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 막 명품 장갑 비싼 거 여기 딱 누군가가 가져가라고 놔뒀어. 그러면 계속 이거 내가 갖고 가고 싶대? 막 이렇게 하면서 갖고 오고 싶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그 명품 장갑이 아니라 고무 장갑이야. 1,000원짜리. 그러면 이거 갖고 오고 싶어. 계속 이렇게 집착할까? 안 하죠. 이거 당연히 있는 거고 뭐 없으면 내가 사면 되고 집에도 있고 있다고 믿으니까 집착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끌어당기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루어질 거니까 일단은 내보내자. 네, 그런 마음이어야지 계속 난 이걸 원해. 이런 마음으로는 스스로만 괴로울 뿐이다 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뭐 책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 용어를 몰랐을 뿐이지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끌어당긴 그거 완전 미신 아니야? 그거 bullshit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게 내가 믿는 것에서만 딱 끝나면 그거는 끌어당긴 법칙이 아니에요. 실제 저도 압니다. 근데 믿고서 동시에 그쪽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지 완벽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온갖 장사들을 정말 다 하셨었거든요. 뭐 문구점부터 시작해서 치킨집도 하셨고,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것도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옷가게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끝나고 학원 안 가니까 바로 그때 엄마가 가게 하는 그 가게로 왔었는데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벽에 옷들이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가게였는데 저 위에 누가 봐도 겨울옷인 자켓이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 여름인데 더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뭐야 해서 이렇게 옷을 꺼내는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끝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 고리에다 이렇게 걸어서 옷을 꺼내는데 제가 이렇게 꺼냈어요.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겨울 때부터 있었으니까 안 팔리고 있었던 옷이니까 어깨에 먼지가 자욱하게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딸의 입장에서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이게 아직 저기에 걸려있나. 그리고 탁탁 털면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한 달에 요거 가게 돈 얼마 벌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매출의 개념으로 물어봤겠죠. 얼마 전체 다 해서 팔리는 게 얼마냐. 근데 엄마가 뭐 한 200 되나 그랬어요. 근데 이게 순이익이 아니라 그냥 매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게 월세 내고 옷 떼우는 그 원자재 값 내고 하면 실제로 훨씬 적은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학생인 제가 들어도 너무 적게 들리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제가 그 먼지를 계속 탁탁 털면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는 커서 나중에 월에 적어도 3,000원 버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말할 때 심리를 잘 생각해 보면 속상한 마음 조금 있고, 그치? 그래서 엄마를 이제 호강시켜주고 싶으니까 내가 이런 말 한다라는 그 마음도 있고. 그런데 신기한 게 처음에 엄마 나중에 적어도 그냥 막해도 3천만 원 버는 사람 될 거야 라고 말하기 직전에는, 그 말이 나오기 전에는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였다면 그 말을 일단 탁 내뱉고 나니까 그게 느낌표로 바뀌었어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더라고요. 일단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진짜 꼭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 나는 돈을 당연히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뭐 EBS 들어가서건 뭐 각종 인강을 하건 촬영을 하건 간에 일단 나는 남들과는 뭔가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강사라 하더라도 강의료를 좀 더 많이 받고 점점 높아지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내뱉은 대로, 내가 선언한 대로 될 확률은 그 반대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살면서 크고 작게 나의 이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게 어머 벌써 이렇게 실현됐어 라고 하는 지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거는 제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가 호들갑 떨면서 뭐 이렇게 됐어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강사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아직은 반지하에 살 때, 그러니까 아직 돈 거의 없어. 그럴 때 제가 그해 돈 번 것들을 엑셀에다가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계부까지는 쓸 시간이 안 되지만 매해 말에 12월 31일 그때 정도에 현재 내가 모아놓은 자산이 어느 정도 되지를 싹 한번 뭐 보험 얼마 들어가 있고 뭐 펀드 얼마 들어가 있고 예금 얼마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시간 1년에 한 번씩은 전 가져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때 제가 적어놨던 게 있었어요. 내 나이 40이 되면 나의 순자산은 그 옛날에 40억에다 제가 이렇게 더 적어놨었더라고요. 그리고서 까먹었어요. 그런 얘기를 거기다가 적어놨다는 사실을 까먹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나중에 정말, 그러니까 40살 넘고서 뭐 하다가 나중에 스크롤바를 내리니까 제가 한창 밑에다가 거기다 적어놨었던 거예요. 엑셀 파일 한창 밑에다. 봤는데
제가 초가 달성을 했던 거죠. 나는 이제 40살이 넘었으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뭐야, 나 이때 40억이라고 적어놨었어, 목표? 나 한창 초가 달성했는데? 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 무의식적으로 뭐를 적어놨는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지. 나는 평생 이렇게 그 월급의 굴레에서 채여서 살 사람이다. 또는 내가 그렇게 큰 부자가 되겠어. 근데 생각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아니요,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내면을 뜯어 보면 그 저변에는 아휴, 내가 부자 될 수 있겠어, 그냥 가난 정도만 피해서 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나 스스로를 직시하는 거.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건 맞나? 내가 정말 이 풍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았나? 나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여기다가 그어두고 있진 않았나? 이걸 직시하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 월급에 동그라미를 1개를 더 붙이건 2개를 더 붙이건 내 컨텐츠를 찾건 내 유튜브를 하건 내 블로그를 하건 그거는 차후의 문제인 거죠. 저는 이 책을 실제 지금의 나보다 많은 큰 빅점프를 이루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점프를 해오게 된 노하우들을 닮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물론 경험하는 동안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이런 요소들로 했더니 실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바를 이제 그대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뭔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또는 잘 해오고는 있었으나 이것으로는 흡족치 않다 라고 느끼는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이게 말이 가지는 힘과 글이 가지는 힘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PD님도 이제 책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저 어렸을 때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냈어요 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 그 상황을 쓰면 사람들이 읽으면서 내 자리에 자기가 들어와요. 독자가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럼 난 이렇게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샤이니가 다른 걸 했대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효과가 굉장히 극명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이라는 것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물론 많이 나와 있어서 요즘에 책도 안 읽고 그냥 그죠? 이런 영상으로 대체할 수도 있죠. 물론 정보적인 것은 그렇게 많이 섭렵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 잘하는 것은 정보뿐만 아니라 동기로서 많이 잘하거든요. 근데 동기라는 것은 말로써 전해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계속 나 스스로를 투입하면서 그 안에다가 투입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는 이렇게 했네? 어머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게 더 내 뇌리에 강하게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간접 체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책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구나 인생의 빅 점프, 퀀텀 점프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퀀텀 점프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땐 있는데 세세하게 나눠보면 없더라고요. 결국 뭐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내일 할 일, 그 안에서 작은 성공을 맛보는 게 결국은 나중에 봤을 때 그게 퀀텀 점프더라고요. 오늘 내가 성공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 따라 이불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기다리시는 시간 있죠? 그때 영어로 3마디 말해보기. 그런 게 오늘의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식당에서 뭘 주문하시나요? 또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음료 주문하시나요? 그때 일하시는 분에게 그냥 무뚝뚝하게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이걸로 주세요 웃으면서 말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오늘의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공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중에 봤더니 퀀텀 점프지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런 드라마틱한 퀀텀 점프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하루하루를 그냥 승리하시면서 보내세요. 그러면 1년, 빠른 분들은 1년, 크게는 3년, 5년 후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